오늘 함께 살펴볼 작품은 바로 한강 작가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입니다. 이 소설은요, 한 개인의 애틋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한국의 숨겨진 역사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들어요. 그 깊은 슬픔과 기억의 의미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야기의 시작부터가 정말 강렬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떤 불길한 꿈이 나오거든요. 거센 파도가 무덤을 막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필사적으로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정말 절박한 꿈이죠. 아니 대체 이 꿈이 뭘까요? 바로 이 단 하나의 강렬한 이미지가요. 이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역사적 트라우마, 그리고 여러 세대에 걸친 추적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소설이 처음부터 이런 무거운 역사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굉장히 긴장감 넘치는 거의 스릴러 같은 상황으로 확 던져버리죠. 자, 주인공 경야라는 인물이 있어요. 어느 날 다리를 다친 친구 인선한테서 아주 다급한 부탁을 하나 받게 됩니다. 그 임무가 뭐냐면요. 지금 폭설이 쏟아지는 제주도에 외딴 집으로 가서 죽어가는 앵무새 한 마리를 구해달라는 좀 이상한 부탁이었어요. 경화는 정말 눈보라가 막 몰아치는 한밤중에 그 집에 도착하는데 심지어 거기서 미끄러져서 다치기까지 해요. 그리고 딱 마주한 집은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죠. 불빛 하나 없이요. 가보니까 안타깝게도 앵무새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어요. 경화는 이 앵무새를 묻어주고 차갑고 고요한 집 안으로 들어섭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어둠 속에서 분명 서울병원에 있어야 할 친구 인선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정말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이 소설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인선의 목소리는요. 사실 자기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아직 끝나지 않은 어떤 슬픔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죠. 무려 60년입니다. 역사 속으로 그냥 사라져버린 한 가족의 유해를 찾기 위해서 거의 60년 동안이나 이어진 끈질긴 추적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인선의 외삼촌, 그러니까 인선 어머니의 오빠가 바로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참혹하고 오랫동안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기시됐던 두 개의 비극, 바로 제주 4.3 사건과 보도연맹 학살 사건의 희생자였던 겁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 소설 맨 처음에 나왔던 그 꿈이 다시 떠오르죠. 그래요. 그 꿈은 진짜 무덤에 대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끝내 찾지 못한 유해에 대한 기억, 제대로 수습되지 못한 죽음에 대한 그 깊은 슬픔이 만들어낸 이미지였던 거죠. 자, 이렇게 지독한 개인의 슬픔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리는 그 슬픔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역사를 먼저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보도연맹 학살 사건. 이건 한국전쟁이 터지자마자 대한민국 정부가 자국민 수만 명을 집단 학살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건 뭐냐면 희생자 대부분이 무슨 뚜렷한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자의적인 기준으로 그냥 끌려갔다는 사실이에요. 소설에도 나오잖아요. 정부에서 내려온 할당 인원을 채우느라 임의로 적어 올린 사람들. 그러니까 희생자들은 무슨 대단한 정치적 인형가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위에서 내려보낸 할당량 채우려고 명단에 이름이 오른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런 국가적인 억압이 있었으니 수십 년 동안 진실을 밝히려는 시도 자체가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유족회 회장이 체포돼서 사형 선고를 받기까지 했으니까요. 말 그대로 진실을 말하려는 시도 자체가 목숨을 거는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 얼마나 깊은 공포와 침묵이 이어졌겠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 분석이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에서만 있었던 비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전혀 상관없어 보이죠? 근대 초기 유럽의 마녀사냥, 1920년대 소련의 분홍숙청, 그리고 1950년대 한국의 보도연맹 학살. 시대도 장소도 완전히 다른데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어내는 그 방식, 그 관료주의적인 잔혹함의 메커니즘이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다는 겁니다. 스탈린이 이런 말을 했죠. 한 명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100만 명의 죽음은 통계일 뿐이라고. 바로 그거예요. 이 모든 사건에서 거대한 이데올로기는 살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제거해야 할 숫자, 통계로 바꿔버린 거죠. 그렇다면 핵심은 이겁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역사의 폭력 앞에 우리는 대체 어떻게 맞서야 하는가? 소설 속 인선이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이 인간에게 어떤 일을 저지른다 해도 더 이상 놀라지 않을 것 같은 상태.
그게 엄마가 다녀온 것이란 걸 나는 알았어. 어머니가 평생 어떤 마음으로 사셨는지 그 끝나지 않는 추적을 이어가면서 비로소 어머니가 겪었던 그 깊은 트라우마의 실체를 온문으로 이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소설의 마지막은 절망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끔찍한 기억을 귀여이 붙들고 이어나가려는 의지, 그 의지를 가능하게 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잊힌 이야기를 다시 꺼내서 말하는 행위 자체가 희생자들이 그저 차가운 통계로 남는 걸 거부하는 강력한 저항인 셈이죠. 결국 이 소설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역사가 그 폭력을 반복할 때 우리가 그저 아,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아는 것을 넘어서 진정으로 기억한다는 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그 기억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